부분을 좀 가라앉히기 네. 위해서 좀 약간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방송한 지 지금 횟수로 세배가 대략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 5년 전에 막방하고 이제 저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원희 대표님 근황이 좀 궁금한데 요새 뭐 유튜브도 새로 시작하시고 이 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더 좋은 정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와 관련된 현안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을 좀 다루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사회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정치연구소도 활동해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유튜브를 빼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0월달 이달에 이제 유튜브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번 8회 했고요. 구독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호진 TV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알림해 주시고요. 이제 막 시작해서 검색 노출이 안 되면 골뱅이 정호진 TV 하시면 이게 되더라고요. 정호진 되나요?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그냥 일반 검색창 정호진 검색해 보시면 언론 기사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정당 활동을 오래 하셨거든요. 국민승리 20일부터 시작해서 정의당 대변인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진보정당 활동하셨기 때문에 검색만 해보셔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할 대목이 그렇게 진보 정당의 산 증인이셨던 우리 정호진 씨께서 정의당을 탈당하시고 아마 지금은 이제 정당은 사회민주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에 어떤 좀 판단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아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치 지형은 또 21대 국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하고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50년 동안 구조했던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는 제3정당으로 등극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이후에 진보정당들이 또 부침과 굴곡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 창당 때부터 21대 국회까지 늘 5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었던 정당이었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3정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뭔가의 새로운 비전, 그동안 진보정당이 했던 역할 중에는 뭐냐면 저는 단언컨대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금은 누구나 다 당연한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상급식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왜 애들한테 공짜로 밥 줘? 그랬죠. 우리가 북한이야? 빨갱이네? 이런 식의 색깔론서부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관뒀던 것도 급식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의 무상교육, 그 다음에 영유아 무상의료 이런 부분을 맨 먼저 제기했고 그러면서 뭐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의 복지를 하면서 부유세 제기라든가 부자 세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이게 뭐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그 주장과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던 곳이 저는 진보정당이었다고 자부합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진보정당이 가져야 하는 이런 역할이 많이 좀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에 정당이 갖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세워야 될 고유한 컬러보다는 부차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와 사랑이 왜 사라졌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각고의 노력, 고육지책을 좀 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놓쳐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의당 이러다가는 2022년 총선에 우리 한 석도 나오지 못할 수 있다. 문 닫는다라고 저는 그때 이미 예견하셨나요?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선 때 당원 총투표를 발의를 했고 그때 당원 총투표가 진행이 됐고 제가 대표 발의자이자 대표 선거 운동을 했었습니다.
안면식 입고 친한 의원도 있죠. 그때 네. 엄청 싸웠죠. 그래서 네. 당원 총투표했는데 아쉽게도 저야 세력도 없고 여기 국회의원 6명 한 팀 돼가지고 네. 당내 엄청난 캠페인 이런 게 있었는데 40% 찬성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좀 해서 좀 국회의원들 그 후순위 분들로 교체하고 등등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심상정 의원이 독주가 굉장히 강했죠. 당내 뭘 아십니까? 뭐 아세요? 다 아시면서. 네. 그런 것도 좀 견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무산되고 등등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난 얘기지만 유호정, 장영 이런 의원들이 제3지대 얘기하면서 네. 금태섭 이런 분들이랑 같이 모아서 그쪽으로 가자 하고 당내 혼란이 있었는데 명백한 해당 행위인데 그거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 보면서 고쳐 쓰지 못한다 해서 저는 2023년 7월에 이제 탈당을 했던 거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 선거에서 했고, 그다음에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이건 정의당 내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완주를 하면서 0.78% 차이로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네. 못하면 네. 이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남는 거기 때문에 족쇄가 되는 거고 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네. 이거는 다음번 총선 영석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는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영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읍참의 목을 베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속의 목을 베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고육책을 써야 된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감기약 처방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 감기약으로 하다가 이제 다 문 닫은 네. 거죠. 안타까운 거죠. 2022년에 이러다가는 정의당 원외정당 된다는 걸 이미 예견하시고 그 당시 6명의 비례의원 총사퇴를 5명. 그때 5명 했나요? 그때 이제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였고 지역구 선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구민의 선택도 있어서 그거는 건드릴 수 없지만 비례대표는 왜 그랬냐면 정의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요. 네네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 파견한 공직자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소환해서 다시 명부를 짤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혁신의 기회가 2022년 비례 총사퇴 당원 총투표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이제 물 건너가고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진 않는데 앞서 이제 심상정 대표 말씀하셔서 최근에 이렇게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나 이런 몇몇 매체에서 심상정 대표에 대한 그 중부대학교인가요? 그럼 쪼개기 후원 의혹, 보좌관 아들에 대한 불법 채용 의혹 이런 게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명태균 리스트의 여영국 전 대표가 27인 중에 거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함께 이쪽에 오랜 기간 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좀 뉴스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 여영국 의원 그 명태균 리스트 27일에 들어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취재도 했어요. 네, 취재도 했고 그 여영국 그 전 의원님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도 쓴 부분은 팩트인 거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태균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 연관됐다는 자체로 그냥 의혹을 다 보는 건데 그 창원대학교 같은 과 동기에서 알고 있었던 건 맞고 여론조사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원래 여영국 의원이 이제 그 경남 도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때 한 번 돌린 부분이다. 가끔가다 연락 오고 그랬는데 완전히 친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명태균 씨 얘기 나오자마자 제가 또 경남에 아는 특히 명태균 씨 본거지는 창원이에요. 창원이기 때문에 창원시 의원을 했던 분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제가 취재 차원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 오봉석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창원이 지금 이 창원시 해가지고 진해 마창까지 다 있지만 옛날에 창원은 창원갑이 의창, 창원을이 지금 성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창원으로 좁혀봤을 때 잘 아는 분이어서 전화했더니 명태균 씨는 아는데 명태균 씨는
소위 완전 보수 진영, 국민의힘 쪽 사람이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우리 쪽이랑 접촉은 거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의국 전 의원님의 해명은 뭐 그거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뭐 지금 장인수 기자가 우리 심상정 전 의원 관련해서 여러저러 뭐 제기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고발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또 장인수 기자가 이명수 기자랑 함께 김대남 씨 네. SGI 상임감사 네. 전 상임행정관 이거 네. 다 그거 하는데 다 또 그 타이밍에서 참 이렇게 왜 그런 타이밍까지 그렇게 맞췄는지 네.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심상정 전 의원의 대응도 좀 뭐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제가 아쉬운 대목은 정의당의 대응이었어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똑같은 의혹이 어느 매체에 의해서 제기되었다고 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팩트인지 예를 들면 전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은 다 이제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 고가의 그 코인 그 의혹과 이 제기되었을 때 진상조사를 뭐든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 팩트체크, 진상조사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의당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심상정 의혹이 나왔을 때 무조건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뭐 진상조사 이런 건 전혀 거치지 않고 하다못해 그러면 뭐 장인수 기자나 그쪽에게 무슨 뭐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뭐 말씀처럼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심상정 의원이 그냥 고발을 하는 걸로 이게 지금 공당에서의 대처론 특히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외쳤던 정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아쉬운 대목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거의 1시간 좀 남짓 우리 그 더 좋은 정치 연구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오늘 함께 나눈 건데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오범석 대표님이랑 같이 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면서 좀 즐거웠고요. 앞으로 뭐 종종 불러주십시오. 예, 그 정치 현안 앞으로 더더욱 뜨거워질 것 같으니 우리 정호진 대표님과 같은 이런 훌륭한 분과 함께 더 좋은 콘텐츠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